오늘 발표는 제가 이벤트 소싱 관련된 걸 준비했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이벤트 소싱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예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서버 개발 초보거든요. 그래서 초보 입장에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한 발표니까 좀 최대한 저도 쉽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당근에서 개발자랑 디자이너분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토니 원지혁이고요. 현재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풀스택으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나 프론트엔드 플랫폼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GraphQL 스키마 기반으로 당근 안에 있는 컨텐츠를 연결해서 GraphQL API와 페이티어스 만족하는 RESTful API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검색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사이트 맵을 자동 생성해주는 잼팟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내 백엔드 배포 플랫폼이랑 별개로 프론트엔드 전용 배포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내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들을 주로 만드는데요.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인터널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널 플랫폼 요 단어가 뭔가 고유명사로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번 발표에서 지은 이름인데요. 제가 좀 정의를 내리면 고객은 개발자를 포함한 사내 구성원을 의미하고 기능적으로는 비즈니스 지식을 뺀 형태지만 API로 통합되거나 워크플로우와 통합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슬랙이나 지라 같은 이제 업무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션 같은 문서 플랫폼이나 또는 실제 제품 API에서 활용되는 리모트 컨피그 서비스나 이런 배포 플랫폼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의 특징으로는 이게 고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트래픽을 받진 않아서 트래픽은 많진 않은데요. 로직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인터널 플랫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요구사항 4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실제로 뭔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데 기본에 가까운 기능들입니다.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 플랫폼 제공자는 고객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바로 어떤 유저로 인해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추적하고 싶은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은 어디시라고 부르는 감사 기능을 활용해서 채울 수 있어요. 이제 유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원인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어디시 미리 갖추어져 있으면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두 번째로 유저 또는 플랫폼 제공자가 플랫폼을 쓰다가 실수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비즈니스 로직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UI가 좀 헷갈려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특정 시점으로 롤백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제공자나 고객한테 안정감을 주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청 로그를 뒤져가면서 급하게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짜지 않아도 언제든 손쉽게 과거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세 번째로 유저마다 권한을 다르게 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다면 특히나 중요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걸 서비스 초반의 구조를 잡아가기가 좀 힘든 영역이라고 전 보는데요. 권한에 대한 이름이 실제 코드랑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코드 유지보수할 때 if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확장에 대한 니즈입니다. 다른 툴과의 연동은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슬랙 알림을 보내거나 지라 티켓과 연동하는 기능은 업무에 꼭 필요한 기름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제공자가 이런 기능을 매번 개발해 주기는 또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API를 제공해서 대시보드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열어둔다든지 아니면 웹훅이나 카프카, 메시지 큐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바깥 세계의 코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한다면 훨씬 확장성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분명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앞서 설명드린 기능들이 아마 꽤나 무겁게 느껴져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기반을 잘 닦아 놓으면 이런 기능들이 공짜로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벤트 소싱을 활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매우 간단하고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벤트 소싱 패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소싱 패턴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누적 이벤트를 데이터로서 저장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이 익숙하실 CRUD랑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CRUD는 객체와 레코드가 1대1로 대응되어 DB에 쓰여지고 읽혀지고 수정되고 삭제되는 반면, 이벤트 소싱은 이벤트 객체를 계속 DB에 쌓아가는 식으로 객체에 대한 조작을 수행합니다. 수정도 수정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요. 삭제도 삭제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고, 읽을 때는 해당 객체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 목록을 가져와서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따라서 CRUD와는 다르게 하나의 객체를 표현하는데 여러 레코드를 쓴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DB 기능 중에 CRUD 중에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사용하지 않고 크리에이트와 리드만 사용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문서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거 아마 보셨을 분들 조금 있을 텐데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저도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좋다고는 많이 들었는데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에 좀 검색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전문 용어들이 너무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찬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막 코드를 직접 써보면서 배우는 그 야매 코딩을 즐겨하는 스타일이라 특히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정석적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해한 스타일대로 좀 쉽게 개념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혼자 학습하실 수 있게 기본 개념만 익혀가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같이 리모트 컴피그 서비스를 하나 만들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소싱의 3가지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이선으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이름과 이벤트에 대한 고유한 아이디, 그 다음에 이벤트 생성 시간, 그리고 이벤트가 담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헬로라는 키에다가 월드라는 밸류를 셋하는 이벤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는 이벤트들을 모아서 계산해낼 객체의 최종 상태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제이슨으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앞선 이벤트를 통해서 계산된 상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라는 키에 월드라는 값이 할당된 제이슨이네요. 세 번째로는 리듀서인데요. 리듀서는 이벤트와 이전 상태를 인자로 받아서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리듀서는 다음과 같은 로직을 보통 구현하는데요. 보시면 이벤트 목록을 포문으로 순회하면서 다음 상태를 계속 계산해서 최종 상태까지 계산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Node.js랑 타입스크립트, Fastify, MongoDB로 이루어진 코드베이스에서 진행하고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고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는 간단한 리모트 컴피그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제 환경 설정을 다 해놓은 코드베이스고요. 보시면은 뭐 다덴브 불러오는 거랑 그리고 그레이스풀 셧다운도 돼 있고, 여기가 보면은 앱을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헬스 체크 코드 있고요. 네. 데브를 한 다음에 제가 저 헬스 체크에다가 보내면 이렇게 OK true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벤트를 구현해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이제 리모트 컨피그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set 파라미터라는 이벤트와 딜리트 파라미터 이 두 개의 이벤트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set 파라미터의 바디로는 키와 밸류를 받고요. 딜리트 파라미터의 밸류로는 키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정의하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제 장표에서 보셨을 그 파라미터스의 레코드로 스트링 또는 스트링을 키로 그 다음에 스트링 또는 undefined를 밸류로 하는 상태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리듀서를 구현할 건데요. 이 안에서 스위치로 이벤트의 이벤트 네임을 가지고 만약 set 파라미터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전 상태에서 그 set 파라미터의 바디로 들어온 친구를 넣을 거거든요. event.body.key에 들어온 event.body.value를 이렇게 추가한다. 코드고요. 그 다음에 delete 파라미터라는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전 상태를 복사를 하고 그리고 들어온 키를 지우는 코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리듀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API와 연동해 볼 텐데요. 일단은 JSON으로 불러오는 API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이제 몽고DB 컬렉션 하나 깔아놨어요. 그래서 몽고DB 컬렉션에서 이벤트 목록을 전부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목록을 불러온 거에서 이제 리듀서를 작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리듀서에 아까 만든 config 리듀서를 넣습니다. 조이값은 널입니다. 그러면 저게 순회를 하면서 들어가겠죠, 스테이트에. 네, 그러면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라우터네요. 이벤트 컬렉션에 새로운 그 이벤트를 퍼블리시 하겠습니다. set 파라미터라는 이벤트를 가지고 있고 키는 파라미터로 받은 키와 밸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리턴할 텐데요. 아까 전에 봤던 그 find 한 다음에 reduce 돌리는 코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상태를 리턴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삭제하는 코드인데요. 얘가 이제 핵심인데 이벤트를 새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insert1으로 이벤트를 새로 넣고요. delete 파라미터라는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커밋을 하고 아까 전에 있던 get 하는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벤트 소싱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이 완료됐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요청을 하나 쓰겠습니다. 하면은 초기 값이 널이어서 처음엔 널이 떨어질 텐데요. 파라미터를 새로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스 하고 바디에다가 제가 헷갈려가지고 키랑 밸류를 바디로 넘겨야 되네요. 키에다가 헬로를 넣고요. 밸류에다가 월드를 넣고 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라미터스의 헬로라는 키와 밸류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개, 3개 이렇게 넣으면 추가가 되겠죠. 리듀서가 여러 번 돌면서. 그리고 원래 get해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파라미터 중에서 hello3이라는 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를 날리면 hello3이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날려도 똑같이 오고요. 그럼 몽고DB에는 어떻게 들어있냐? 제가 event underbar v1이라는 곳에 했는데 보시면 처음에 set 파라미터, delete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저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 딱 이제 퍼블리시를 하니까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사항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하나의 이제 config만 저장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각각의 config에 파라미터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fig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슬랙 웹훅을 발생시키는 기능이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개의 config를 가지려면 개념이 하나 더 필요한데요. entity입니다. entity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의 객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B에 쌓여있는 이벤트들의 엔티티 아이디를 추가하는 식으로 어떤 엔티티에 속한 이벤트인지 표시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엔티티 아이디를 가지고 특정 엔티티에 속한 이벤트 목록을 쿼리할 수 있게 개발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이어그램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DB에 이제 이벤트들이 쭉 쌓여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엔티티 아이디를 통해서 엔티티에 속한 이벤트를 분리해서 개별 엔티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티티 아이디로 객체를 하나 제가 find one 하는 거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알고리즘이 필요한데요. DB에서 엔티티 아이디로 이벤트 목록을 하나 가져오고 이벤트가 만약에 없으면 너를 반환하고 이벤트 목록을 순회하면서 리듀서를 실행시켜서 상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엔티티에 필요한 뭐 공통 필드들, created at이나 updated at 같은 걸 채우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코드로 보면 이게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코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이 find one 하는 오퍼레이션도 인데 좀 많은 코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부분이 자주 반복될 것 같아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벤티브라는 라이브러리고요. npm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벤티브는 이런 기능을 해요. 이렇게 몽고DB를 하나 세팅한 이후에 이벤티브에 DB 인스턴스랑 구현한 그 리듀스 함수를 딱 넣어주면 이렇게 ORM처럼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되게 귀엽고 작은 라이브러리라서 깃허브에서 코드 살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보면 셋업 API v2라는 걸 새로 마련을 해놨어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요구사항을 v2라는 곳에서 개발을 할 거고요. 컨피그를 생성할 수 있고 JSON으로 불러올 수 있고 새 파라미터를 생성할 수 있고 파라미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겁니다. 그러면은 config v2라는 이벤트 설계부터 해볼 텐데요. 이벤티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util 타입들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구현합니다. config v2 이벤트를 선언하고요. 베이스 도메인 이벤트라는 util 함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config를 생성하는 이벤트, 그리고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이벤트, 키와 똑같아요. 키랑 밸류를 받고요. 그리고 딜리트 파라미터도 있어야겠죠. 딜리트 파라미터 키를 넘기고요. 이렇게 이벤트를 설계하고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를 설계해 줘야겠죠.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적어줍니다. 파라미터스 레코드. 네. 그리고 리듀서 관련된 유틸 타입도 제공해서요. config vt 리듀서는 베이스 리듀서에 이벤트랑 상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타입 정리를 끝냈고요. 그럼 이 타입에 대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fig v2 reducer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전 상태와 이벤트를 받아서 리턴을 하면 다음 상태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스위치 케이스로 이벤트 이름이 제가 오타를 냈죠. 이 엔티티 네임에는 이벤트 네임. 네, 이벤트 네임이 init이면 처음에는 그냥 빈 파라미터를 내려주도록 코딩하고요. set 파라미터라는 이벤트가 내려오면 이전 상태를 복사한 뒤에 파라미터에 그 키랑 밸류를 추가해야겠죠. 키랑 밸류를 추가하고, 그리고 딜리트 파라미터가 들어오면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키를 딜리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듀서 구현이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API 라우팅으로 와서 제가 config repository라는 걸 만들 거예요. 이벤티브를 활용해서 db 인스턴스 넣고 엔티티 이름은 config라는 이름으로 하고요. db collection 이름도 정해주고 리듀서를 아까 만든 걸 넣어줍니다. 네. 이러면은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라우팅을. 레포지토리를 보면 create라는 함수가 제공돼요. 그래서 init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config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커밋이 안 되고 로직만 활용될 수 있어서 커밋을 따로 빼놨습니다. 커밋을 해야 DB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config를 생성했고, 그 다음에
config repository에 find one 하고 entity id를 넣으면 이렇게 딱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굳이 뭐 포문 돌면서 스테이트 리듀서에 넣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set 파라미터죠. 얘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원래 있던 config 엔티티를 가져와 줘야 돼요. 그래서 config를 가져오고 config가 만약에 없는 경우에 이제 해당하는 config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저 config에 새로운 이벤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config repository에 dispatch라는 함수가 있어서 config 엔티티를 넣어주고 새로운 이벤트 s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key랑 value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entity랑 commit이 내려오고요. commit을 await 해주면 db에 씁니다. 그다음 업데이트된 config를 API 응답값으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코드랑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내려주고요. 요 config에서 마찬가지로 dispatch 이벤트 해주면 되겠죠. dispatch config 이벤트 이름은 delete 파라미터, body는 key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된 config랑 commit이라는 함수를 리턴해서 commit을 await 해주면 db에 쓰고요. updated config를 이런 식으로 리턴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벤트가 각각의 엔티티마다 쪼개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처리될 수 있게 이벤트가 도와주게 됩니다. 돌아보면 dispatch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PI v2에 configs라는 거가 있거든요. 포스트로 날리면 이렇게 새로운 config가 생성이 되고요. 보면 entity id라는 게 내려오네요. 그래서 저 entity id로 config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ntity에 새로운 파라미터를 추가하겠다. 실수했네요. key, hello, value, worl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파라미터가 추가가 되고요. 1 하면은 또 새롭게 추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삭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삭제도 잘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뭐 객체로 안 나눠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의심하실까봐 제가 또 하나 컨피그를 새로 만듭니다. 컨피그를 하나 새로 만들고 아까 전에 그 컨피그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id를 복사해서 기존에는 헬로랑 저게 들어있었는데 새로 만든 걸 id를 넣으면 비어 있고요.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그리고 네, 넘어가서 아까 전에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 중에 슬랙 웹훅을 날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소싱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벤트 처리기 자체에서 굉장히 쉽게 처리할 수 있어요. 라우팅에다가 뭘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onCommitted라는 훅을 제공해 주거든요. 이벤티브에서는. 그래서 뭔가가 커밋 됐을 때 이제 저렇게 안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새로운 설정값이 생성되었을 때 뭔가 날려주면 될 거고요. 지금 슬랙으로는 안 하고 콘솔 로그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쪽에서는 파라미터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변화 사항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를 한 곳에서 되게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맥락도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새로 컨피그가 추가되면 설정이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로그가 뜨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추가하면 새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로그가 뜨고요. 서버 미덥이라는 밸류가 추가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뜨고요. 파라미터를 삭제하게 되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슬랙 웹훅을 뭐 날린다든지 이런 통합 코드들이 라우트에 막 덕지덕지 안 붙고 저렇게 한 곳에서 되게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요구사항을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모두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잘 이해하셨다면 이런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했던 고민입니다. 이게 성능에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그 다음에 이벤트가 아니라 상태를 기준으로 DB에 쿼리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분명. 저도 매번 고민하는 영역인데, 요거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DB에 상태를 저장하면 됩니다. 이벤트 소싱은 지식의 원천을 이벤트로 작성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태 값은 일종의 캐시라고 인식하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어 지식은 코어 지식대로 그대로 두고요. DB를 바깥으로 빼서 일종의 쿼리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장한 상태를 스냅샷이라고 부르고요. 스냅샷은 특정 시점의 엔티티를 저장해서 내부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벤트를 매번 이제 포문을 돌아서 순회하게 되면 뭔가를 리드할 때마다 CPU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런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DB에 스냅샷을 저장하고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쿼리할 때 리소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샷을 운영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상태에 대한 컬렉션이랑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한 컬렉션 두 개를 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스냅샷을 얘는 할까 말까 이런 걸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인메모리 캐시나 레디스 같은 캐싱 전략도 여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요청에 대한 응답 자체를 그냥 캐싱해버려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엔티티에 대해서 LRU 캐시를 내부에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세션에서 공유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했던 인터널 플랫폼에 4가지 핵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감사 로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록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이벤트 소싱 패턴을 사용하면 그냥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롤백 용이성 또한 이벤트가 쌓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의 이후의 이벤트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롤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무슨 일이 터졌다 했을 때 추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한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와 1대1로 대응되도록 권한을 모델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내부 코드에 추가적으로 권한과 관련된 멘탈 모델 도입 없이 일관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 관점에서 이벤트 발생을 기준으로 외부 시스템과 쉽게 연동이 가능해서 나중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 매우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시면 이벤트 소싱 패턴에 대한 다양한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사 로그와 이제 타임 트래블 이외에도 근본 원인 분석, 결함 허용, 이벤트 중심 아키텍처, 비동기 우선, 서비스 자율성, 재생과 재구성, 관찰 가능성, 오프라인 지원, 단방향 데이터 흐름, 레거시 마이그레이션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름대로 심플하게 정리한 개념들을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다양한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멘탈 모델이어서 아마 다양한 용어들로 개념들이 불리는데 이 장표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서로 완벽하게 같은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저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판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표시해 봤습니다. 앱에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DB에 이벤트를 쌓고 이벤트를 처리해서 캐싱을 하든지 쿼리 엔진으로 보내든지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제 아마 이벤트 소싱 관련해서 조금 찾아보시다 보면은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기도 한데 돌아가셔서 개발하실 때 큰 영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